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서 논란이 거셉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학생들의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작정 금지만 하기보다 교육과 평가 체계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된 인공지능 시대, 이 교육 현장에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사회분과장 맡고 있는 유재현 한양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대학가에서 잇따라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을 해서 논란이 큽니다. 교수님께서도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험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생성형 AI 기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평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이 충분히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꼭꼭 씹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상대적인 지표로서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식 생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답안지 작성하는 걸 레버리지를 이제 AI 생성 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평가를 통한 효용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오직 사용자의 윤리 차원만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사람이 AI를 쓰면서 사람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인지적인 부담을 덜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은 덜 들이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아웃풋들을 만드는 경험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사실 그 어느 플레이어들도 기존의 평가 방식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이미 학습이나 과제에서 이 AI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AI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기존 방식의 평가 체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본질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서 구조화하고 그리고 융합해서 무언가 지혜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AI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굳이 내 머릿속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중의 생각이나 인식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AI가 내놓는 그 결과물이 정말로 얼마나 옳은지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그것이 대답을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충분한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의 일의 미래와 같은 그런 여러 테마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앞으로 일의 미래에서나 새로운 역량들을 강화하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조금 더 비판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민하고 자꾸만 이제 질문을 끄집어내고 이런 훈련들이 단지 직업인으로서 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술인으로 크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정말 꼭꼭 씹어서 소위 나의 말, 나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정말 종이 한 장 들고 둘이 마주 앉아서 과연 이것이
내 언어로서 충분히 그 지식이 발현되고 있는가, 이러한 방식의 또 평가 방식들도 다시 한번 또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하고 질문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평가의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AI는 이제 학생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일상 도구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AI 윤리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축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두 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축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힘이 중요하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AI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잘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나 세상이나 혹은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 기여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구조화된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결과물이 과연 옳은가,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결과물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의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윤리나 리터러시에 대한 이슈들도 조금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자인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충분히 나은 생산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 사이드에서 AI 윤리를 얘기한다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 윤리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분별성,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처를 잘 표기한다거나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어떤 AI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자기가 더 책임을 지고 본인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좀 더 사고하고 고민하고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리터러시 교육이 결국 따라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 AI 활용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공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지식의 체계 안에서 정말 본인들의 언어로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추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기르는 교육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되게 AI가 들어오면서 제일 빠르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존의 그런 어떤 가설들을 설정을 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빠르게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연구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실험을 거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어떤 자료가 권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알아봐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사실은 분명히 어떤 도구로서의 AI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때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리나 가이드라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런 학습자로서 그리고 지식 생산자로서 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져나가는 것이 커리큘럼으로도 받쳐줘야 하고 또 교육자분들도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의들도 굉장히 지금 기술 변화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술에 매우 이제 매여 있어서 이걸 팔로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역량의 미래나 교육의 미래,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워 나가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 그리고 연구들이 선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인구당 챗GPT 유료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 현장에서도 명확한 지침과 함께 교육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